네,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 국면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악재가 산재해 있는 상황,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오늘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보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정부가 1.8% 정도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우리 경제가 작년에 2.1% 성장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올해 1.8%입니다. 1.8% 의미가 뭐냐면은 한국은행이 최근에 우리 잠재 성장률 올해부터 5년간 1.8%로 전망했습니다. 네.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 1.8%로 하락했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작년 3분기까지는 내수는 부진한데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에 올라갔었어요. 4분기 들어가면서 이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낮아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선행지수가 우리 성장률이 낮아질 것을 미리서 예고해 줬습니다. 그림 보여주시면요. 제가 OECD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선행지수하고 통계청 선행지수를 발표한 거를 같이 그려놨는데요. 그런데 OECD 한국 선행지수가 우리 통계청 선행지수보다 더 빨리 발표하고 한 3개월 선행합니다만은 작년 7월에 정점을 치고요. 11월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미리서 OECD 선행지수가 예고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꼭 OECD 선행지수를 꼭 보십시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외국인들도 작년 1월에서 7월까지는 전반적으로 우리 주식을 사다가 OECD 선행지수가 8월부터 꺾였는데요. 그 이후로 외국인도 우리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선행지수 하락하면서 우리 경기 둔화를 예고해 줬는데 실제로 현재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OECD 경기 선행지수를 지표로 삼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것, 우리나라는 수출에 또 많이 의존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도 좀 좋아지지 않다. 또 픽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올해는 수출이 어떻겠습니까? 예, 작년에 수출이 8.2% 증가했는데요. 어제 그 기획재정부가 올해 수출 증가율이 통관 기준입니다만 한 1.5% 증가할 것이다. 수출 증가율이 작년보다 많이 낮아질 거라는 거죠. 저는 0% 안팎이라고 보는데요. 예,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반도체는 아직까지 수출 증가세가 괜찮습니다만 특히 우리 수출의 한 11%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수출이 작년에 약간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올해 그 자동차 수출이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철강 수출이 별로 안 좋거든요. 네. 그러면서 올해 수출 증가율은 한 1% 안팎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대미 수출도 지난해에는 또 최대를 기록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수출에 대한 경쟁력 약화라든지 관세에 대한 우려는 없겠습니까? 아마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관세를 얼마 부과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수입 상품에 일률적으로 한 2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그 정도는 부과하지 못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여러 나라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만은 미국의 오히려 대중 전체 무역 적자는 늘어나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을 미국에 생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세 올리면 물가만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협상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관세는 목표한 그것보다는 좀 낮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수출에는 좀 부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올릴 것이다. 그럼 물가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작년 4분기에 소비를 좀 미리서 앞당긴 가게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올 1분기, 2분기 가면서 미리서 소비를 했기 때문에 소비 증가세가 둔화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자동차 중심으로 올해 들어서 대미 수출이 상당폭 감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은 또 주가를 보는 데 있어서 증시를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일평균 수출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앞서서 OECD 선행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꺾인 것이 확인이 됐고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좋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 일평균 수출 데이터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12월에 26억 7천만 달러였어요. 네. 11월보다 오히려 증가했죠. 그러나 코스피는 떨어졌습니다.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코스피가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일별로는 월별로는 일평균 수출하고 코스피가 아주 평가를 하는데요. 예, 지난 거 12월 보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한 12.5% 정도 저평가된 상황입니다. 네. 예, 제가 저걸 보고 위에 있을 때는 좀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 밑에 있을 때는 주식 비중을 좀 늘려서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만은 물론 작년에 우리 정치적 12월 달에 불안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어떻든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코스피가 지나치게 좀 저평가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옆에 코스피와 일평균 수출의 동행이라는 차트가 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제가 올 평균 네. 월별로는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코스피하고 평가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1년 4월에는 한 40% 가대평가됐었어요. 예, 저때 코스피가 3,300 갔을 때였어요. 네. 예, 그때 제가 2,20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전망을 했었습니다. 너무 가대평가됐다는 거죠. 예, 그런데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고요. 근데 작년 7월에는 또 한 15% 정도 가대평가됐었어요. 네. 뭐 저걸 보고 단기적으로는 좀 주식 비중을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작년 12월 보니까 12.5%나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주식 비중을 물론 주가가 여기서 조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 저거로 보면은 늘리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부분이네요.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수출도 자동차를 중심으로 좀 축소될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주가 또 매수 전략을 주셨는데 금리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차례 연속 인하를 했는데 경기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잖아요. 이 네.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금리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기준금리 작년에 2차례 인하해가지고 3.5에서 3.0%인데요. 예, 제가 소위 테일러 준칙 해가지고 이론적인 적정금리 추정해 보니까 2.3% 나와요. 네. 예, 저는 그 정도까지 올해 내리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림에 대표적 시장금리가 국고채 3년 수익률입니다만은 국고채 3년 수익률이 2023년 12월부터 기준금리를 계속 밑돌고 있어요. 사실 과거에 보면은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더 높았죠. 예, 그만큼 시장은 앞으로 경제 성장률 많이 하락할 것이다. 물가 상승률 둔화될 것이다. 이런 걸 예상한 거죠. 예, 그런데 국고채 3년 수익률이 2015년 보니까요. 그 이후로 보니까 기준금리보다 0.4%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예, 그러면 어제 그 시장금리 국고채 3년 수익률이 2.5%였는데요. 예, 지금 시장이 보는 기준금리는 2.1 내지 2.2% 정도 네. 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당장 이번 달 16일 또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는데요. 금리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2.25%까지 내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를 한다면은 원화가 강세로 가기에는 또 어렵잖아요. 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최근에 1,470원점 환율이 월말 기준으로 넘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이안 달러 환율, 엔달러 환율, 그 다음에 한미 금리차 경상수지로 추정해 보니까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1,220원 정도 나옵니다. 지금 1,470원에서 말도 안 되는 환율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걸 가지고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원화 가치가 고평가됐냐, 저평가됐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20% 정도 저평가됐어요. 특히 작년 12월에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 불안 때문에 저평가 정도가 지나치다는 겁니다. 저는 시간이 가면은 왜 국내 정치적 불안 문제만 조금 해소되면은 네. 저 환율이 제자리까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1,220원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나 저는 올 하반기쯤 최소한 1,350원 정도까지는 환율이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지금 너무나도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께 투자 전략 새해 들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아까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한 14% 코스피가 저평가됐다. 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명목 GDP 가지고 우리 코스피를 평가하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26%나 저평가됐어요.
역사상 저평가 정도가 가장 심했다는 겁니다. 네. 예, 그거는 뭐 국내 뭐 선행지수 하락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불안 때문에 하락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예, 시간이 가면은 저는 결국 저기에 접근해 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조금 더 조정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결국은 제자리에 갈 것이다.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 올해는 주식 비중을 많이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주식시장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저평가가 돼 있다. 지금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을 때다라고 희망적인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